미국이 세계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 취임 100일을 맞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회 연설 중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백신 기술을 이용해서 동맹국들과 우호국들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무기화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백신을 공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만 무기화라는 것은 선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백신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 한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같은 mRNA 백신의 생산 허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신 생산국도 아닌 일본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산 백신 개발이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개발 중인 한국 백신을 선구매한 나라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종률 50%로 성인 4명 중 1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이지만 이제 봉쇄 5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미국 역시 아직도 하루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매일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백신이 있어도 접종률 1.1%에 그치면서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기도 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기존의 백신이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생산과 접종에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백신을 특정 국가들이 독점하는 문제도 있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백신 생산 속도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 백악관은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에서 백신을 생산해서 세계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는 게 나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면제 발언에 백신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전 세계적 요구를 미국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면제해 백신 생산을 크게 늘리는 것이 백신 회사에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익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2개 국가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독일, 벨기에, 인도,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브라질, 남아공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도와 남아공은 이미 지난해 10월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를 WTO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회원국들이 보유 중인 백신 지재권과 특허권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발도상국 100여 개 나라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생산국 중에서 미국, EU, 스위스, 브라질이 반대하고 있으며 백신 비생산국인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사와 생산국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신 생산 국가들도 생산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전수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백신 생산 국가도 아닌 일본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의외라는 분석입니다. 이들 국가는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게 되면 추후에 다른 백신 개발 동력을 약화시키고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리며 기존 생산시설의 생산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식재산권이 풀려도 복제 백신을 만들 수 없는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재권이 풀린다고 해서 아무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교되는 것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백신의 전 세계적인 보급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백신 생산의 허브 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양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미국이 백신을 무기로 세계 각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백신의 대량 생산이 필요한데 백신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코로나 상황을 잘 통제하면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이 아시아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을 지낸 톰 프리드는 한국은 한국만을 위한 백신 생산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위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라며 한국이 아시아 백신 생산의 허브가 돼서 코로나 팬데믹 종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매우 엄중하며 세계 곳곳에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백신을 많이 생산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아무리 백신을 생산한다고 해도 부족하고 상당한 백신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한국을 활용하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기 전에 전 세계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한 달 내에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프리든 전 국장은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퍼지면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백신 개발 기업 입장에서도 공급의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 백신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모더나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더나의 백신 개발 과정에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국가 자금으로 개발된 기술로 볼 수 있고 이를 앞세워 전 세계의 백신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이미 노바백스와 기술 이전 및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백신 생산에 돌입했으며 내년에도 위탁 생산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모더나 역시 노바백스와 같은 기술 이전과 위탁 생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특히 얼마 전에는 한국 자회사 설립을 언급하며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드디어 한국산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인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인도네시아 메이저 제약사인 칼베 파르마가 1,000만 회분을 선구매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개발 단계에서부터 선구매가 이루어진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선구매가 성사됐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남은 과정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임상시험입니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식약처에 임상 2상과 3상 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베 파르마는 초기 계약금을 대신해 제넥신의 임상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제넥신은 최종 승인이 되면 국내 생산시설에서 백신을 생산한 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넥신에 따르면 칼베 파르마는 임상시험 중간 결과에 따라 추가 구매 계약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넥신은 제넨바이오, SL백시젠, 바이넥스, 포스텍, 국제백신연구소, 가이스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제넥신에 따르면 1상 90명, 2상 150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에서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전신 부작용 사례는 전혀 없었고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 경증 이상 반응 사례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며 백신 후보 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제넥신의 후보 물질인 GX19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항원과 높은 서열 보존성을 가진 뉴클리오 캡시드 항원을 함께 탑재한 백신 후보 물질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체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재권을 포기하고 모두가 매달려 백신 대량 생산에 돌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선진국들은 내년 중반이 되면 대부분 백신을 접종하게 되지만 후진국들은 2024년이나 돼야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백신 개발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대량으로 백신을 생산해낼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자체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코로나 종식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봅니다.